어디 보시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풀었었던 문제 중에 97번 있을 거예요. 97번 봅시다. 97번. 자, 97번 한번 봅시다. 최고차 개수가 양수의 2차 함수 y는 fx가 있어요. y는 fx가 있는데 최고차 개수가 양수가 돼 있어. kx 제곱이라고 합시다. 얘가 양수가 된다. 뒤에는 뭔지 전혀 모르고요. 자,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이 2,0과 a,0인데 a라는 게 2보다 큰 양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x축에 이렇게 있으면 대략적으로 여기가 a가 되고 얘가 2가 되고 정중앙에는 2분의 a 플러스 2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y축과 만나는 점, y축과 점 C에서 만나는데 문제에서 자, y축이 한 이 정도쯤 있었다고 칩시다. y축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뒀는데 자, 꼭지점을 여기에서 해당하는 점 P라고 뒀고 자, 직선 BC래. BC가 어디냐? 여기가 A고 얘가 지금 B라고 뒀습니다. 그럼 직선 BC면 분명히 여기잖아요. 여기에다가 뭘 내리느냐 하면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A에서 직선 BC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립니다. 오케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고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에 각각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첫 번째 얘를 QR이라고 뒀네요. QR이라고 뒀다. QR이라고 뒀다. 그리고 제일 끝에 APRQ APRQ라는 이 사각형이 뭐가 되더라? 정사각형이 되더라. 오케이? 저렇게 돼 있죠. 자, 수선의 발 내렸고 수선의 발 내렸고 얘랑 직각인데 문제는 일단 첫 번째 하나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해설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봅시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게 정사각형이 돼야 되니까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거 얘랑 평행하다라는 게 일단 눈에 들어오죠. 오케이? 눈에 들어오죠. 잘 보세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자, 이거를 좀 쓰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포물선이 이렇게 있어요. 포물선이 있어요. 포물선이 있는데 얘가 y는 fx야.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어. 얘가 y는 mx 플러스 n입니다. 자, 또 다른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y는 단 평행합니다. 지구가 상황과 동일한 거야. 자, 그러한 상황에서 얘가 mx고 기울기가 동일할 거니까 뒤에 여기 m'이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였냐? 그리고 어떤 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느냐면 평행한 평행선이 나오잖아요. 알파랑 베타가 결국에는 누구랑 여기 있는 fx랑 여기 있는 얘랑 누구랑 밑에 있는 녀석이랑 연립했을 때 fx랑 mx 플러스 n 프라임이랑 연립했을 때 실근이 누가 돼요? 알파랑 베타가 되겠죠. 이까지 해야 돼? 자, 한 가지 더. 마찬가지 여기서 이렇게 직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직선을 그었는데 자, 이번에는 mx랑 fx랑 mx 플러스 n이랑 연립했을 때 실근이 있을 거고 그 실근을 내가 여기에서부터 요만큼을 세모와 네모라고 합시다. 그럼 실근을 세모와 네모라고 합시다. 얻을 수 있는 결론 뭐야? 뭐가 같죠?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야? 합이 같다는 얘기예요. 다시 뭐가 같다고? 합이 같아요. 왜 합이 같은데? 평행선과 연립했었을 때는 무조건 교점의 x좌표들은 합이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뭐가?
mx, mx니까 2창 똑같고 1창이 똑같이 유지된다는 얘기는 2창의 개수분의 마이너스 1창의 개수하는 개수분의 개수,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합이 무조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 하면 여기 P의 좌표, 자 이렇게 갔었을 때 이 직선과 연립했을 때 실근이 누가 나온다? 2 하나 나오고 또 하나 누가 나와요? 2분의 a 더하기 2가 실근이 하나 나오죠. 마찬가지 이 빨간색 직선이 있을 텐데 빨간색 직선은 a라는 값이 하나 나오고 저 위에 얘가 누구랑 만난다 그랬어요? y축과 만난다 그랬죠. y축과 만나니까 x값이 누구랑? 그래서 이렇게 같다라고 해서 a값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됐죠?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계산해 주면 되는 거고 2를 곱해주면 2a가 4 더하기 a 더하기 2가 될 거니까 따라서 a 값이 얼마나 나와요? 6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다 됐나요? 그래서 a 값이 얘가 6이 나옵니다. 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이제 얘를 따로 이제 만들어 봅시다. 따로 이미지를 좀 만들어 볼게. 자, 정사각형이 만들어져야 돼요. 정사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요 지점과 요 지점이 있을 거면서 자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쭉 가서 이렇게 가는 거 하나랑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간 지점, 이 지점이 P라는 지점인데 P라는 지점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 여기서 A라는 지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가겠죠. 수직으로 간다는 얘기야. 쭉 수직. 이거 헷갈리지 마. 이거까지 포함해서 정사각형이 된다는 건 보장이 없어요. 수선에 발을 내렸기 때문에 R이 여기 있는 B랑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는 문제 상황에서 알 수가 없죠. 오케이? 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두시는 거고 자 확실한 건 뭐냐? 직각이면서 이 길이 서로 같다는 얘기죠. 오케이? 됐어? 다 됐죠? 자 물론 실전에서는 나는 이것도 정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자 실전에서는 당연히 이렇게도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도 두 번째 방법 소개시켜주는 방법도 실전에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니까 잘 보세요. 자 여기가 Q야. 근데 여기서 직선이 있어요. 직선이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직선이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면서 어차피 직각이 될 거고 이렇게 쭉 갔는데 얘가 R이 된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됐어요. 지금 이런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쭉 갔었을 때의 좌표가 뭔가가 있을 거고 여기에 뭐 여기 B라는 지점이 있었다고 치자고 B라는 지점이 있을 거고 쭉 올라갔었을 때 뭐가 있느냐 하면 C라는 지점이 있을 텐데 자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돼. 봐봐. 자 여기에서 뭐를 주변에 뭐가 있어요? 직각삼각형 주변이 있는 거예요.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랬어요? 이런 방식으로도 간다는 얘기야. 자 여기는 이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죠? 2,0입니다. 자, 요 점의 좌표 한번 찾아봅시다. 요 점의 좌표는 2분의 a 더하기 2인데 a가 아까 전에 얼마 나온다 그랬어요? 6 나온다 그랬죠. 6이고 2 두 개 더해서 나누기 하면 4가 나오겠네. 오케이?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얘가 지금 k에 x 빼기 2가 되겠고 x 빼기 6이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4k가 되겠네. 됐죠? 어렵게 풀 필요 없잖아.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럼 봐.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가 얼마가 되는데 여기 있는 지점이 2니까 여기 있는 지점이 4니까 4에서 2를 빼는 거예요. 2야. 근데 이 2가 여기 있는 이 2로 가는 거겠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합동에 의해서 2로 갑니다. 그럼 얘 y좌표는 누가 되는 거예요?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의 거리가 얼마가 된다? 4k죠. 0에서 4k만큼 내려갔으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도 4k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2에서 얼마? 4K를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4K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는데 이 생각을 해야 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뭔데? 그냥 직선의 방정식 대입해가지고 거기다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직선 위에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있으니까 내분 외분도로 생각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뭐 있어요?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기울기가 같다. 이런 것까지도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뭘 해주면 된다? 여기는 요 지점 있어요. 요 지점 아래 좌표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좌표는 대신에 알잖아요. 6,0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기울기 재기 쉽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저 위에 봅시다. 여기가 0x 좌표가 C가 여기 이 y축과 만나는 지점이니까 0,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얼마예요? 12K가 되겠죠. 오케이? 됐어? 그러면 여기서 이거 기울기들이랑 기울기들이 같다라는 식으로 K값 구하면 게임 끝이라고. 오케이?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뒤에 보시면 이게 이제 28번이니까 낮은 난이도는 아닐 거고 저기 보시면 101번 있어요. 101번 있어요. 101번. 꽤나 얘도 출제가 많이 됐었던 문제고 지금 출제가 됐었던 문제는 수진이 지금 높은 문제들 중에 몇 개를 고르는 거예요. 자, 101번입니다. 101번 보면 30번이죠. 17,0, 5,12, 5,5가 있더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보고 갑시다. 자,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X축, Y축을 먼저 그릴게요. 자, 5,5가 있어요. 5,5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5,5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이 될 거니까 17은 상당히 위에 있겠네. 상당히 위에 있을 거고 17 같은 경우에 한 이 정도쯤 하겠네요. 여기도 쭉 갖다 칩시다. 17. 자, 여기 하나. 이 지점이 뭐가 되느냐 하면 A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가 뭐가 되느냐 하면 C가 될 거고 5,12가 될 거니까 5,12면 한 저 정도쯤 있겠죠. 조금 더 위에 가가지고 12가 여기 있다는 얘기야. A가 뭐냐? 여기가 지금 B가 되겠네요. 자, 삼각형 봅시다. OAB와 OAB라는 삼각형이 있으니까 일단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리는 순간 기울기가 5분의 10이다. 바로 떠올려야 되고 자, 여기서 5분의 10이야. 5분의 10이라고 일단 적을게. 5분의 10이라고 적고 여기서 이렇게 쭉 가는 거야. x의 증가량 10이고 y의 증가량 10이니까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 그러니까 점과 점을 보고 x와 y 사이의 그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파악이 되셔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기울기를 필요하면 기울기로 적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봅시다. 뭔데? 이거 그 다음부터는 고등학교 내용 문제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중학교 문제고 심지어 초등학교 1에 대한 내용 개념만 있으면 충분히 어떤 지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알 수가 있을 텐데 뭔데? C를 중심으로 여기 들어있는 이 점을 중심으로 원을 그려놨었을 때에 뭐다? 세 점에서 만나는 거야. 오케이? 세 점에서 만나는데 자, 근데 이렇게 볼게. 세 점에서 만납니다. 근데 뭔가 나중에도 만남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텐데 자,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접할 때, 지날 때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뭔가 만나는 상황에서 답이 연출이 되려면 자, 그냥 만날 때랑 즉 교점을 지날 때죠. 어떤 특정 교점에서 교점을 지날 때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접할 때죠. 만약 나는 이 문제가 나왔다 치면 아니면 이런 류의 문제를 만난다라고 치면 그림을 예쁘게 그릴 거야. 오케이? 그림을 최대한 그릴 수 있는 대로 그릴 거예요. 왜?
뭐 그래야지 교점의 좌표들을 볼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어느 부분을 보는 거야? 얘네들이 뭐다? 세 점에서 만나는 이 부분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후보지입니다. 후보지입니다. 후보지. 후보입니다. 세 점에서 만날 수 있는 후보는 이 경우들밖에 없어요. 다른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없고 그래야지만 답이 나올 거니까 첫 번째 거 그치? 될 수가 없죠. 한 점에서 만납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점점 가다가 자 접하는 것부터 먼저 봅시다. 접하는 거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 접하는 거 여기도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접하는 거 한번 살펴봅시다. 접하는 상황이 세 가지 상황밖에 없어요. 여기서 접하거나 여기서 접하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보내지는 거예요. 반지름의 그 길이가 얘가 되면 한 점에서 만나니까 얘는 당연히 안 되지만 이러한 사대들 중에 원을 그렸을 때 교점이 3개 나오는 상황을 찾아라 이 얘기야.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길이는 뭐 택도 없으니까 해볼 필요가 없을 거고 자 길이만 좀 재봅시다.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는 5가 되거든요. 오케이? 길이가 5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를 구하려고 딱 봤는데 자 보자고 가봅시다. 원래는 얘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에 17,0를 지나는 거니까 x 빼기 17을 적어가지고 맞죠? 이까지 됐어?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x 플러스 17이 됩니다. 이항시켜서 뭐로? 일반형으로 바꾸면 x 플러스 y 빼기 17 이꼴 0가 되는 거고 점집거를 사용해가지고 0,0이 아니라 5,5라고 하고 나서 루트 2분의 5 집어넣고 5 집어넣어서 7이라고 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거리가 지금은 점집거를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거리가 루트 2분의 7이라고 해줘도 되는데 센스 있는 친구들은 이거 기울기 1이네.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이네. 45도랑 관련되어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여기가 5가 되는 지점이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지금 7이죠. 직각이죠. 이게 45도고 이게 45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1대1대 루트 2를 써서 루트 2분의 7을 먼저 발견하면 훨씬 더 좋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식을 적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루트 2분의 7이 되는 거고 루트 2분의 7이 크냐 5가 크냐는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거리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가 루트 2분의 7입니다. 제곱해봅시다. 25 제곱하면 2분의 49 얘가 더 작고 얘가 더 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가 더 크니까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서는 한 점에서 만나지만 이쪽에가 둘둘 먹으니까 교점이 5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찾았다. 한 개 찾았습니다. 접하고 여기는 만나지 않겠죠. 작으니까 여기 세 점에서 찾는 거 루트 2분의 7이라는 반지름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답 중에 하나가 루트 2분의 7이죠. 지금 뭐 했어요? 다 찾았어요. 어떤 지점? 접하는 상황을 다 찾은 거야. 이제 남아있는 게 뭔데요? 남아있는 게 지나는 지점이죠. 지나는 지점입니다. 이런 점들, 이런 점들, 이런 점들 지나는 지점인데 얘는 택도 없겠지. 탈락. 맞죠? 자, 얘 가봅시다.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 같은 경우에 얘 같은 경우에도 애매하잖아. 그럼 뭐 해봐야 돼? 그림이 애매하면 계산을 직접 해봐야 되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 7 나왔는데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 재봐야 돼요. 얼마인데? 1대 루트 2. 그래서 5 루트 2입니다. 5 루트 2가 커요? 7이 커요? 당연히 5 루트 2가 크겠죠. 제곱해주면 되잖아. 50과 49니까. 맞죠? 얘가 더 큽니다. 5 루트 2가 당연히 7보다 큰 상황인데 이번에는 7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쭉 가가지고 얘를 닿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교점이 3개가 안 생겨요. 오케이? 어디서부터 생긴다? 여기서부터 생기겠죠.
여기서 지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조금 크게 그려봅시다. 자, 얘가 이 반지름이 이 얘를 통과해서 좀 더 멀리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겠죠. 한 점, 두 점, 세 점 지나면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토탈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한 개가 보다 5대 2가 되겠죠. 원 갑시다. 원입니다. 이제 자, 직선은 안 합니다. 직선은 안 할 거고 왔다. 오비입니다. 오비 가자. 이제 원이 있을 텐데 원부터 일단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 원에 대한 뭐 어느 정도 내용을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자 이제 원과 원의 위치 관계를 볼게요. 원과 원의 위치 관계 먼저 살펴볼 거고 원과 점의 위치 관계 살펴볼 거고 직선에 관련된 내용들로 조금씩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 하나씩 봅시다. 원과 원입니다. 원과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과 원의 위치 관계를 할 때인데 자 얘는 어떻게 반지름의 합이나 반지름의 차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중심 거리를 본다는 얘기죠. 중심 거리를 전부 다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뭐해서 비교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그 비교를 통해 가지고 위치 관계를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림부터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가장 중요한 그림이 뭘까요? 공통현이 있는 그림입니다. 공통현이 있는 그림.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부터 좀 그릴게요. 여기 그립니다.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원이 있어요. 자, 가보자고. 일단은 첫 번째 여기 원의 여기 원 위에 있는 점, 여기 원이 있는 점, 얘를 딱 이으면 얘를 뭐라고 부른다? 공통현이라고 불러요. 공통현이라고 불러요. 자, 공통현이라고 일단은 우리가 부르는데 이 공통현을 잇는 이 직선이 있죠. 이 직선을 우리 앞으로 교선이라고 합시다. 교점을 지나는 선, 교선. 교선은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일단 하셔야 돼요. 뭐와? 원과 원을 뭐 하시면 돼? 연립해가지고 뭐를 소구하면 된다? 연립해서 2차항을 소구하면 된다. 됐죠? 2차항을 소구하면 된다. 첫 번째 됐죠? 연립하시면 2차항이 소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원의 중심이 있어요. 여기 원의 중심이 있어요.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이 있을 텐데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과정을 보세요. 그 다음 여기서도 수선의 발을 내리고 반지름을 이렇게 잇는 거야. 반지름을 잇고 반지름을 이으면 둘 다 합동인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수직 이등분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똑같은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얘가 한직선 위에 있게 된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여기서부터 요 공통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부분이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 거거든. 자, 공통현의 길이는 어떤 식으로 구하느냐? 대부분 이제 정말 잘못 알고 있는 상황이 뭐냐? A라는 점 구하고 B라는 점 구해가지고 점과 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절대로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자, 연립해서 이 점 나오는 경우가 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나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준다?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먼저 구합니다. 별입니다. 별을 뭐를 이용해서? 점직거를 이용해서. 재료들 보세요. 점직거를 이용해서 구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는 뭐가 된다?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반지름이죠. 반지름이니까 점직거 이용해서 이 길이는, 자, 공통연의 길이는 뭐를 이용해서? 두 번째, 피타고라스를 이용합니다. 피타고라스 점직거와 피타고라스를 이용해가지고 이 길이들을 구하게 되는데, 잘했어요? 자, 공통연의 길이를 구했어. 근데 이거의 응용 문제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공통현을 지름으로 하는 공통현으로 지름으로 하는 원을 찾으세요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뭘 구했어요? 공통현의 길이를 구했으니까 공통현의 길이를 이용해서 반지름은 구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반지름은 공통현의 길이의 절반이 될 거니까 반지름 구했고, 한 가지 더. 그 다음 뭐예요? 자, 중심입니다. 중심은 어떻게 구한다고? 이 중심은 뭐예요? 여기 교선과 중심선의 교점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교선과 중심선이 있어요. 얘 뭐예요? 교점이 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요 지점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자, 한 가지 더. 이게 표현이 공통현을 지름을 가지는 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구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안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이제 교점을 지나는 원들 중에, 자, 다시 뭐라고요? A라는 지점과, 자, 점이 있고 점이 있어요. 여기 A라는 지점이 있고 여기 B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 있겠어요? 수도 없이 많죠. 오케이? 수도 없이 많아요. 왜? 이렇게 생긴 원. 그리고 또 어떻게 생긴 원? 자, 바깥으로 이렇게 생긴 원도 있겠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생긴 원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수도 없이 많은 원이 있을 텐데 딱 유일하게 딱 한 개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교점을 지나는 원들 중에 사이즈가 가장 작은 최소원이라고 합시다. 최소원은 딱 한 개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여기 들어있는 이거를 이렇게 직접 묻지 않고요. 교점을 지나는 최소원이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지름을 지나는 원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최소원이 된다라는 얘기야. 요거를 지나는 최소원으로 가장 많이 물을 거다. 오케이? 됐지? 직접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자, 여기서 뭐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자, 개념이 한 개가 나오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입니다.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입니다. 자, 그러면 두 원을 씁니다. 두 원을 x제곱 플러스 y제곱, 우리가 이거랑 동일한 거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어떻게 적었는데? 간단하게 직선의 일반형 적고요. 직선의 일반형 적고 직선의 일반형 적었다는 얘기지. 적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 여기에다가 n배를 곱해가지고 더해주고 는빵을 적었잖아요. 기억나죠?
기억나야 돼요. 다시 봅시다. x 플러스 y 빼기 4 직선 하나 눈빵 x 빼기 y는 제로 하나 무조건 얘랑 교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줬다고? 한쪽을 0으로 나눈 일반형 x 빼기 y라고 적고요. 그 다음 두 번째 x 플러스 y 빼기 4를 적고요. m을 여기다 붙이든 여기를 붙이든 붙여가지고 눈빵을 적어주면 된다 그랬고 m이 앞에 붙었을 때 m이 뒤에 붙었을 때 미묘한 차이가 뭔지까지도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이러한 게 직선이 되는데 왜 직선 됐다고 했어요? 똑같아. 왜 직선 됐다고? x, y에 관한 1차식이고 교점을 대입하면 0이고 교점을 대입하면 0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봅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4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더하기 m에 자 이렇게 갑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y제곱이라고 할게요. 자 y제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에 원이 될 거니까 플러스 8 이렇게 합시다. 플러스 8 됐죠? 플러스 8 플러스 1 아무나 해도 되잖아. 아무나 하자. 얼마쯤아? 됐고 넘겨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라고 합시다. 그냥 이거에 골제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봐봐. 얘를 뭐로 봐야 되는데 얘랑은 교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랑 교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 지우지. 하나 지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 지웁시다. 얘랑 하나 지울게요. 얘랑 하나 지울게요. 그러면 자, 유젠풀 생각하기가. 그러면 얘는 원 자체가 반지름이 2인 1입니다. 반지름이 2인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여기 2가 됩니다. 얘는 원의 중심이 2,0로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만나가지고 자 사이즈가 얘보다는 뭐 살짝 크든 작든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만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여기 있는 이 점을 여기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0이 되고 0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하더라도 0이 되고 0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교점을 지나는데 교점을 지나는 일단은 도형이 되는데 문제는 얘가 뭐가 돼요? XY에 관한 2차식 형태가 되면서 지난번에 원이 될 조건에 만족하는 거죠. 얘는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될 거니까 이렇게 좀 적어 주실 수가 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일반적으로 좀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제로가 되는 거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에 b 프라임 y에 플러스 c 프라임 이퀄 제로가 있는데 자 얘랑 기본적으로 만납니다. 자 교점이 존재하는 거야. 교점이 존재하는데 그 교점을 지나는 원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교점을 직접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반형 적어주고 일반형 적어주고 한쪽에 m 대해주면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됐지? 그래서 정리 따로 안 해요. 그래서 요렇게 좀 뭐 만족시키는 거 이까지 다 이제 적어드렸어요. 다 적어드렸고 조금 더 가봅시다. 조금 더 가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원이 두 개 있는 거. 자 점점 가다 보면 접할 수도 있겠죠. 안쪽에서 접할 수 있겠죠. 얘를 뭐라고 부른다? 내접한다. 내접합니다. 내접하면 공통접선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 여기 원의 중심이 있고 여기까지 거리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여기 원의 중심이 있을 텐데 원의 중심이 여기서 있을 텐데 여기서부터 요만큼 거리랑 어디? 여기서부터 요만큼 거리를 뭐하면 빼면은 중심 거리가 나오겠죠. 오케이? 빼면은 중심 거리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요만큼. 그래서 얘는
차가 뭐의 차? 반지름의 차가 뭐랑 동일하다? 중심거리랑 동일하더라. 오케이? 자, 뭐 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뭐 여기서 복잡한 건 나오지 않아. 단 얘는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아니면 기억을 해두든지 그림을 통해서 이끌어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 제일 마지막에 뭐다? 내부에 있다라는 거죠. 내부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그림으로 좀 보여줄게. 원이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원의 중심이 한 요 정도쯤 있다고 칩시다. 원의 중심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중심 거리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반지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반지름이 될 텐데 반지름의 차이가 훨씬 더 크죠. 이만큼이 남으니까. 오케이? 이만큼이 남습니다. 여기 파란색 반지름에서 빨간색 반지름을 빼면은 여기도 남고 여기도 남으니까 결국에는 중심 거리가 차에 비해서 더 작을 수밖에 없어요. 차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부에 있다라는 얘기고 얘도 뭐는 위치 관계에 관련된 관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고. 자, 이제 가보자고. 좀 더 가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원의 중심, 그치? 자,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공통 접선이 있어요. 공통 접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공통 접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처럼 뭐가 될 때 이런 것들은 문제가 물을 게 많아요.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여기 있는 요 녀석을 대칭의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뭐 공통 접선의 교점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근데 왜 대칭의 중심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자, 여기 있으면 수선의 발 내리죠.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수선의 발 내리죠. 수선의 발 내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랑 얘랑은 뭐예요? 당연히 닮았죠. 맞죠? 닮았습니다. 서로 닮았습니다. 닮았어요. 자, 마찬가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여기서도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근데 또 확인을 안 해봐도 상관없는 게 아래 위 합동이고 아래 위 합동이니까. 오케이? 다 됐어? 자, 그러면 작은 원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합시다. 시각적으로 봤을 때 큰 원의 반지름을 시각적으로 봤을 때 라지 r이라고 합시다. 닮은 비 몇 대 몇인데 빗금칠한 이 부분의 닮은 비가 라지 r 대 스몰 r이 됩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근데 한 가지 직선이 찍 와가지고 찌끄어졌다고 칠게. 여기서 한 가지 직선이 띡 와가지고 이렇게 뭐를 지나면서 대칭의 중심을 지나면서 자, 원과 이렇게 만나가지고 여기서 맞다 한다고 칩시다.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노란색 대 이 노란색은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에요? 라지 r 대 스몰 r이 되겠죠. 오케이? 왜 그렇게 되겠어요? 뭘 만들어 버리면 되는데? 삼각형 만들어 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대칭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들로는 뭐가 유지가 된다? 지금처럼 이렇게 끄면 안 되잖아. 이렇게 꺼야 되겠죠. 서로 닮은 도형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니까 닮은 비가 스몰 r 대 r을 지나더라. 자, 뭐가 또 만들어집니까? 직각삼각형 만들어집니다. 피타고라스 사용할 수 있고요. 닮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뭐다? 직각삼각형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직각삼각형을 보조선을 이용해서 만들어내시고 그 다음에 닮음을 이용하거나 또는 뭐를 이용해준다? 닮음이나 아니면 피타를 이용해가지고 또는 피타 전에 직각삼각형의 비율 관계도 알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비율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알겠죠? 자, 이런 형태.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똑같은데 여기에서 원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도 원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자, 공통 접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갑니다.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고, 그러면 원의 중심,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야. 원의 중심이 있을 텐데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이렇게 이으면 누구를 지난다? 자,
여기 있는 공통접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뭐를 내려준다? 제발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내리고 직각삼각형 만들어주는데 위에 있는 거는 직각삼각형이 큰 직각삼각형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게 돼버리면 여기서도 직각삼각형 만들어질 거고 여기서도 직각삼각형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닮음을 이용해서 또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반지름 대 반지름으로 해서 만들어줄 수도 있다. 알겠지? 잘했어요. 이제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되려면은 뭐가? 반지름의 합이 누구보다? 중심 거리보다 뭐가? 더 작으면 되겠죠. 오케이? 작으면 저런 상황이 발생할 거고 이제 마지막 한 개가 남았죠. 뭐가 남았는데? 접할 때가 남았어요. 자, 이제 다 했습니다. 두 원이 있는 것들 다 했습니다. 여기서도 있을 거고 이렇게 띄었을 때 중심거리가 뭐랑 같으면 되겠어요? 합이랑 같으면 되겠죠. 오케이? 중심거리가 합이랑 서로 같으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더라. 오케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자, 두 가지 내용만 딱 설명을 해드릴 거야. 자, 앞선 내용들은 모든 교과서나 개념서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갈라서 내용 정리해 주는 건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건데, 자, 첫 번째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자, 뭐가 되느냐? 일단 할선 정리 기억나시죠? 할선 정리입니다. 할선 정리. 자, 할선 정리가 되는데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있고 할선 정리라는 얘기는 어떤 직선이 있고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렇게 원을 분할하는 걸 할선이라고 불러. 근데 이게 교점이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교점이 외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외부에서 생길 수도 있긴 한데, 자, 얘가 전 P가 여기 있습니다. PA의 길이랑 PB의 길이랑 곱이랑 PC의 길이랑 PD의 길이랑 곱이랑 어차피 같다라는 거 됐지?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얘를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두고 얘를 C라고 두고 얘를 D라고 뒀었을 때 마찬가지 PA의 길이의 곱과 PB의 길이의 곱, PD의 길이의 곱과 PC의 길이의 곱이 서로 전부 다 동일하다. 오케이? 됐어? 그래서 요런 형태의 점들이 있고 요런 형태의 점들이 이렇게 될 건데, 자, 지난번에 했죠? 지난번에 했었던 것 같은데, 자, 뭐라고요? 교점에서 현에 이르는 거리의 곱이 뭐다? 일정하다. 교점에서 현에 이르는 거리의 곱이 일정하다. 교점에서 현을 이루는 두 점까지 거리의 곱이 일정하다. 전부 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오케이? 됐죠? 마지막으로 자, 이런 것들 좀 봅시다. 어떤 부분을 조금 볼 거냐? 각 A, P, B가 있어요. 이게 별이래. 자, 다시 이 문제 지난번에 한번 해봤어? 보자. 12번 우리 했었어요. 12번 안 했죠? 원 한 번도 안 했잖아, 맞지? 원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얘기를 조금 해줄게. 여기 보세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각에 대한 내용을 안 할 수가 없고 얘는 계속 나간다는 얘기야. 활선 정리도 수능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내용도 수능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원의 중심이 있어요. 원의 중심, 얘를 원의 중심이 있고 이 호 AB에 대해서 호 AB에 대한 부채꼴의 중심각을 2A라고 두면 호 AB에 대한 원주가의 크기는 뭐다? A다.
당연한 거. 그다음 두 번째. 자, 원 이렇게 있어요. 호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됩니다. AB 이렇게 있었을 때 이 호 AB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원주각들 모든 원주각들은 뭐다? 중심각의 크기가 동일하니까 이 각들이 전부 다 동일하겠지. 그럼 봐. 그러면 원주각들이 각도로 만들어주는 자 얘를 P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호에 대해서 만들어진 원주각들 여기 있는 이런 점들 있죠. 이런 점들은 전부 다 각들이 다 동일해지는 점들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다 동일해지는 점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약에 문제에서 거꾸로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묻느냐? 각 A, P, B가 있을 건데 얘랑은 고정이 됩니다.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은 고정이 되는데 얘가 만약에 30도라고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각 A, P, B가 30도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자취가 뭐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얘를 보고 뭐를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얘가 원이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일단 뭐부터 구해야 되느냐? 얘가 뭐예요? 원주각입니다. 다시 얘를 보고 원주각이라고 느끼셔야 됩니다. 얘를 보고 원주각이라 느끼시고 원주각은 중심각을 그대로 얘기를 해줄 거니까 그 다음에 중심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중심각이 얼마예요? 60도가 됩니다. 오케이? 중심각이 60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원을 만들어내는데 자, 빈 공간이 저쪽에 있으니까 여기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할게요. 자, A라는 지점이 여기 있어요. B라는 지점이 여기 있어요. 살짝 작게 그리고 쉬었다가 다시 한번 해줄게. 이 AB로부터 뭐가 되느냐 하면 P라는 지점이 있는데 30도를 찍을 때 어떻게 찍느냐? 아무 생각 없이 눈 떼주고는 30도를 찍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찍느냐? 자, AB에 수직 2등분선을 끊는 거예요. 왜죠? AB의 수직 2등분선 위에 뭐가 있으니까? 원의 중심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뭐가 있다? 원의 중심이 있습니다. 근데 원의 중심에서 A와 B까지 이루는 이 벌려져 있는 각도가 60도라는 얘기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30도가 되게끔 끄어주고 30도가 되게끔 끄어주는 여기가 뭐가 된다? 원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여기가 원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깊은 친구들은 쌤 우측에만 있는 게 아니고 좌측에도 있는데요. 그렇지. 두 개 있습니다. 항상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 여기에서도 만들어진다. 몇 도짜리? 60도짜리. 여기서도 뭐? 60도짜리가 각각 여기도 원의 중심, 여기도 원의 중심 두 개가 만들어지면서 점들을 모아놓으면 뭐가 되느냐? 이러한 형태의 원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원의 일부가 만들어지겠지. 원의 일부 여기서 하나 만들어질 거고 여기서도 원의 일부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원의 일부가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부분은 원의 중심을 찾아야지 반지름도 나오고 나머지 부분들도 나올 수 있을 테니까 자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문제 좀 풀면서 내용 좀 더 집어넣을게요. 좀 쉬었다 합시다.